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2일 새벽 5시입니다. 2021년 2월 2일 이자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등 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2등 하려고 하는 사람이 적은 듯 합니다. 2등이 1등보다 위대하다는 것을 역사적 사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삼국통일의 원훈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 머리에 딱 떠오른 사람이 누굽니까? 김유신이죠. 김유신은 1등보다 더 위대했던 2등이었습니다. 이분은 40년 동안 병권을 잡으면서 내왕을 모시고 그리하여 삼국통일의 제1원훈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2인자였습니다. 자, 이야기를 2021년 현실로 돌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앞으로 역사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이냐, 특히 지도부가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이냐 잠시 생각하면 저는 토마스 칼라일이 쓴 영웅숭배론이 생각납니다. 워털루 이후에 말하자면 세계의 지배국가가 되었던 영국입니다. 팍스 브리타니카, 영국 지배하의 평화를 누리고 있던 19세기 영국도 지금의 한국과 비슷한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풍요의 위기입니다. 토마스 칼라일은 영웅숭배론에서 그 서문에서 유명한 말을 하나 남겼습니다. 인간은 역경을 이기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풍요를 이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안 된다. 풍요를 이기면 사람이 나태하게 된다. 그리고 평화를 좋아하게 된다. 용기가 사라진다. 이런 위기 속에서 영웅숭배론을 써서 영웅적인 인물들, 예컨대 마르틴 루트라든지 크롬웰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국민들을, 용감한 국민들을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쓴 게 그 유명한 책인데, 바로 대한민국이 지금 풍요를 이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오늘을 사는 한국인에게 매우 가혹한 평가를 내릴 겁니다. 그 가혹한 평가를 내리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뭐냐? 북한 동포 2,500만의 노예 상태에 대해서 풍요를 누리던 대한민국 국민들, 특히 국가 지도부가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 특히 아우슈비츠는 76년 전에 사라졌지만은 그 아우슈비츠보다 더 혹독한 북한의 강제 수용소에 대해서 북한의 지도부, 지식인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 눈을 감았지 않느냐? 눈을 감은 정도가 아니라 노예 공장, 노예 농장 주인 김정은 편에 서지 않았느냐?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려고 할 때 찬물을 끼얹지 않았느냐? 대북 전단금지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 북한 동포들에게 외부 정보를 알려주려고 할 때 당신들 누구 편에 섰느냐? 김정은 편에 섰지 않느냐? 국제사회를 배신했지 않느냐? 히틀러를 편든 유대인과 같은 꼴 아니냐? 유대인을 학살하는 히틀러 편에 선 유대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이재명 경기도지사입니다. 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는 것은 국제적 시각, 세계 보편적 시각에서 보면은 한국인들을 이상하게 생각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국인의 수치입니다. 이재명 여론조사 1위는 한국인의 수치입니다. 며칠 전에 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미국 의회와 국제연합 등의 이른바 대북 전단금지법을 지지해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에서 이 지사는 강변하기를 대북 전단금지법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북측과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과 대결을 예방하고 경색된 남북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평화적 수단이다.
국제연합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법 개정을 요구한 데 이어 미국 의회 일부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며 청문회까지 개최하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 안전, 재산 보호를 위한 정당한 주권 행사를 가로막을 소지가 다분하다. 이 법은 남북 사이 신뢰를 회복하고 한동안 멈췄던 남북관계를 재가동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를 위해 한마음으로 함께 해달라고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이 편지는 자유, 인권, 법치라는 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여기 미국 의회나 국제연합 사람들 입장에서 보기는 이걸 영어로 번역된 걸 읽고는 개탄에 맞지 않을 것입니다. 일일이 이것은 유엔 헌장을 위반하는 것이고 미국의 건국 정신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이거 아닙니까? 김정은에게 아부해가지고 평화를 구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풍선 보낸다고 북한이 대포 쏘고 하면은 우리 군이 있잖아요. 우리 국군이 있고 그리고 한미 동맹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적절하게 응징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 왔습니다, 또.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대북 전단을 보낸 게 1, 2년 이야기입니까? 벌써 10여 년 동안 보냈는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이런 편지를 씁니까? 그것은 북한의 김여정이라는 여자가 나와가지고 아주 상욕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니까 비로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편지를 쓴 것 아닙니까? 그럼 김여정 부하입니까? 자기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김여정 부하냐 이겁니다. 그리고 주권 침해라고요? 인권 문제에 관한 한 주권이 이런 무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권 문제에 관해서 주권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건 주권보다 더 큰 세계의 인류의 보편적 가치고 자연법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김영삼, 김대중 두 사람이 핍박받을 때 국제사회, 특히 미국이 당시에 전두환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 비판했을 때 그러면 그때도 이재명 지사는 이것은 주권 침해라고 주장을 할 사람 아닙니까? 그래 놓고 민주 투사를 자칭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 세계에서도 이런 일이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 1930년대 유럽의 지식인 사회는 지금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큰 잘못은 뭐냐? 히틀러와는 싸웠는데 히틀러보다 더 나쁜 스탈린과는 친하게 지냈다. 스탈린을 비판하지 않고 히틀러만 비판했다. 다만 이때 나타났던 몇 사람의 의로운 분들이 있습니다. 이 의로운 분들은 20세기의 지성입니다. 양심입니다. 조지 오웰, 앙드레 지드, 아스 퀘스틀러 같은 사람이 히틀러도 비판하고 스탈린도 비판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재명 씨는 전두환, 박정희를 비판하고 김일성, 김정은을 비판하지 않는 그 부류에 속하는 사람 아닙니까? 또 하나 제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이게 지난 주말이 어떤 주말이었느냐 하면은 이 홀로코스트 희생자 추모의 날이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29일이었는데요. 지난 1월 29일 무슨 날이었느냐 하면은 유대인 대학살의 현장이었던 아우슈비츠가 해방된 날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29일이라고 그러셨는데 27일입니다. 27일. 지난 1월 27일이 아우슈비츠가 해방되어 가지고 그 모습을 드러낸 76년 기념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날을 홀로코스트 기념일로 전 세계가 보내고 있습니다. 유대인 학살. 이 아우슈비츠에서 수백만 명이 독가스로 처형이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사람을 죽이기 위한 공장을 만든 첫 사례입니다. 이때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져 있는
마이클 커비 전 UN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이 VOA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정말 우리나라 지식인으로서는 참고 견디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2017년에 나치의 이 유대인 학살 수용소에서 어린 시절이죠. 살아남았던 국제사법재판소 판사 출신 토마스 버건틀이란 사람이 했던 이야기를 커비 위원장이 이렇게 상기시켰습니다. 이 버건탈 전 판사는 2017년에 국제변호사협회의 지원으로 나비 필레이 전 UN 인권 최고 대표 등과 함께 북한 정치범 수용소를 조사한 뒤에 연 회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바로 유대인으로서 아우슈비츠 같은 수용소에서 살아남았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환경이 내가 어린 시절 나치 수용소에서 보고 경험한 것처럼 끔찍하거나 심지어 더 나쁘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더 나쁘다. 커비 전 위원장은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조사에 참여하면서 어린 시절 흑백 뉴스로 시청했던 야만적인 나치 강제수용소 현장의 모습이 끊임없이 떠올랐다고 회고했습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와 구금시설의 잔인함, 굶주림, 수감자들의 시신 제거, 시신을 들판에 뿌릴 비료로 사용했다는 증언 등 20세기 전범재판과 비슷한 증언을 자신이 경험할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이분이 주도해서 만든 2017년 북한 인권보고서, 이게 유엔 총회에서 채택이 되고 그게 유엔 안보리로 넘어가면서 어떤 건의를 했느냐, 여기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된다. 즉 김정은과 그 일당을 국제형사재판소에 넘겨가지고 처벌해야 된다. 그 죄목은 뭐냐? 반인도 범죄자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문재인, 그리고 이인영, 이런 사람들은 유엔 입장에서 보면은 반인도 범죄자, 김정은을 편드는 자입니다. 그리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대의인, 인권, 자유, 법치를 배신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편지를 보냈다고요? 두고 이재명의 이 편지는 그 수치로 남고, 국민들이 각성한다면 그가 대통령이 되는 길을 차단하는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만들어야 되죠. 영국의 데이비드 엘튼 상원의원이, 이분이 또 북한 인권 문제를 챙겨주는 외국에 있는 고마운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커비 씨는 호주 대법관 출신입니다. 엘튼 상원의원은 미국의 소리에 보낸 성명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환경은 나치의 강제수용소, 그리고 옛 소련이 운용했던 강제수용소와 매우 유사하다. 이렇게 또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 보고서는 김정은 정권이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촉구했지만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 공산당의 거부 위협으로 진전이 막혀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씨가 양심이 있으면은 편지를 어디에 보내야 되느냐 하면 이 유엔 안보리에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을 규탄하면서 왜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했더라면은 저부터 나서가지고 이재명 씨 대통령 선거운동 하겠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오늘날 현실로 딱 이렇게 돌아오면은 분명해집니다. 국제적 시각으로 보면은 대한민국 상황이 딱 정리가 됩니다. 간단합니다. 보편적
인권 편에 선 사람과 김정은 편에 선 사람으로 딱 나눌 수가 있습니다. 김정은 편에 선 사람은 이재명, 문재인을 필두로 하는 이 정권 세력이죠. 김정은 편도 아니고 대한민국 편도 아니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은 침묵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선과 악의 대결에서 침묵하면은 악편이죠. 더구나 이거는 악마적 존재죠. 북한 노동당 정권은 스탈린 정권, 히틀러 정권과 동급의 악마적 정권입니다. 악마와 사람이 대결하는데 악마 편을 든다? 아니면 중간에 침묵한다? 중간에 침묵하면 악마 편 아닙니까? 방관의 죄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방관의 죄를 저지르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북한 동포들을 외면하는 김정은에게 분노하지 않는 이재명 씨를 1위로 만드는 여론조사 1위로 만드는 국민들에게 역사는 물을 것입니다. 2021년 2월 당신은 어느 편에 서 있었느냐? 이재명, 문재인, 김여정, 김정은 편에 서 있었느냐? 맞아 죽고 굶어 죽고 있던 북한 동포 편에 서 있었느냐? 누구를 지지했느냐?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